エリート정치 같대かっこいいの枠と素敵なやっぱりの人間나경원 마마와 자이대 아들은どこだい애국도 매국고 돈지してるちょっと애국노 나라파리 부조이가크 아들은 건마에 ですけど昔ジャッキで殻を破りホッとしましたそして원내親分とファストトラックのバックで山ドラ全部流りだったなるほど서울市民の下張りで戦前にいた今日は나경원の人生今から見てみよう 서울시장 나오려고 아들 군대까지 보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나경원. 명실상부하게 보수진영 후보자 중 손에 꼽히는 주자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사선 국회의원, 제1여당 원내대표까지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것 같은 나경원에게 인생은 달콤하기만 했을까요? 서울 토박이 나경원은 1963년 동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아버지는 1973년 홍신학원을 설립했는데 바로 현재 화곡중 화곡고 화곡여상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이죠. 돈 많은 딸부잣집 장녀로 미모도 출중했던 어린 시절의 나경원은 연기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개성초등학교 시절 오디션을 통해 연극부 활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연기력, 정치인의 필수 덕목이죠. 자칭 공부의 신, 학창시절엔 모범생이었다는 나경원. 고등학생일 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석사, 박사까지 서울대에서 수료했습니다. 파리학번은 전설적인 학번으로도 유명하죠. 머리 좋기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경원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조국도, 김남도도, 원희룡도 아닌 김재호가 나경원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사법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둘 다 불합격. 백수고시생이지만 88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듬해 남편이 3년 후 나경원이 합격을 하면서 판사 부부가 되었죠. 이후 총 7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나경원의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고시 패스 후 얼마 뒤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장애가 있었죠.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하는 등 차별을 받았던 건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시련이 나경원을 정치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실제로 정계 입문 뒤 행보를 보면 장애인 인권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경원에게는 똑똑한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 김현주 군은 서울대 법대 출신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인 예일대학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정 입학, 원정 출산 논란들로 곤혹을 겪었지만 SAT 2400점 만점 중 2370점, 고등학생 시절 전교 1등을 했던 우수한 성적표,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출산 소견서, 출생증명서를 공개했고 최근에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렸죠. 나경원이 대학생이던 80년대는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들어가는 게 죄스럽던 시기라는 이 무렵 운동권에서 날고 기던 사람들이 현재 정치계 중진 의원들이 되었죠. 반면 나경원은 이쪽으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 모범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엔 늘 절대로 정치할 것 같지 않은 학생 1위로 뽑혔다고 하는데 어쩌다 정치계 한복판에 서게 됐을까요? 나경원이 정치판에 발을 들인 건 2002년 9월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여성특별보좌관으로 합류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나경원은 대선 패배 이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합니다. 2005년 원내 대변인을 거쳐 2008년까지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미모와 절제된 화법으로 단번에 스타 대변인의 반열에 올랐지만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을 때 엄청난 명언이 나오죠.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명박 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BBK라고 한 것은 맞는데 주어가 없다고 해명하는 바람에 주어경원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BBK가 설립하였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인데 내가 설립하였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역시 그 뜻을 왜곡하는 허위 광고입니다. 2008년 3월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나경원은 대변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서울 중구에 출마해 당선, 재선 의원이 됐죠. 대변인을 오래 해서 얼굴도 잘 알려졌고 보수 진영에 이렇다 할 여성 정치인이 많지 않은 상태라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방송, 통신
의원의 한나라당 간사의원을 맡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때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의 TV조선, 채널A, JTBC, MBN 종편 채널을 탄생시킨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방송사 토론회에 출연해 미디어법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장의 꿈은 언제부터 꿨을까요? 바로 2010년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 경선에 도전했으나 오세훈에게 패배, 대신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사퇴방 무상급식 투표를 했다가 2011년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게 되죠. 냉큼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두 번째 서울시장 도전에서 이번에는 박원순에게 패배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낙선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때 화려한 의혹들이 터져버리죠. 이때 부정적 이미지를 따따블로 정립해버리는 바람에 정치 인생에 크나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인도 모를 리 없겠죠. 어차피 당이 공천 안 해줄 것 같다 라는 선빵을 날리며 19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정치계를 떠나면 가는 학교가 두 가지 있죠. 잠시 여의도를 떠난 나경원 학교로 갔습니다. 한편 장애인 올림픽 활동에 매진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국회의원이 된 2008년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던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투게더 위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창 스페셜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11월 나경원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즉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거죠. 향후 나경원이 SOK 회장으로 있을 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등이 터지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 후보로 동작을 해 출마한 나경원은 노회찬을 꺾고 국회로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나경원은 새누리당 내 유일한 여성 3선 의원이 되었고 19대 국회 후반기 최초의 여성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통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막기 위해 앞장섰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된 나경원. 어엿한 보수정당 중진의원으로 원내대표 되기에 매진합니다. 무려 3번의 도전 끝에 2018년 12월 보수정당의 첫 번째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원내대표가 된 나경원에게 꽃길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려고 하자 반민주적 폭거라 반발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고 급기야 회의장에 드러누워 막아섰는데요.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고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나경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투쟁 모드에 돌입했고 당 차원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거듭 진행했죠. 원내대표 시절 내내 장애투쟁이 이어지자 대중에게는 강경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협상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에 실패합니다. 강경투쟁 노선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국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수진에게 밀려 낙선한 건데요. 정치 신인에게 패배한 것이라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여의도와 거리를 두며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을 향한 나경원의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1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9개월 만에 다시 정치권에 돌아왔는데요. 한나라당 당대변인 시절부터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와 인기를 얻은 나경원은 오세훈과 더불어 당내 빅2로 불리는데요. 단점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유명한 만큼 안티도 많다는 점입니다. 나경원의 발목을 잡으며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가장 큰 논란은 친일 문제입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2004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여가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커지자 행사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 이후엔 난 그런 행사 참석한 적 없다. 발뺌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죠. 무슨 행사인지 알아요? 자위대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위안부 협상 두둔, 소원해진 한일 관계가 우리 정부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국민 정서와 반하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나배경원, 토착 외구 등으로 불리며 친일 이미지가 짙어졌습니다. 문제의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모든 해명에도 불구하고 친일 논란은 앞으로도 나경원 정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함에도 지금은 나경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높은 인지도는 가장 큰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논란
비판과 구설수도 따랐지만 같은 편에게는 속 시원한 발언으로 인기가 좋았고 그만큼 반대편에서는 비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비호감 이미지를 지우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최근에는 예능에 출연해 서울대 법대 CC였던 남편과 다운 증후군을 가진 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중성만큼은 전국구 후보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정계 입문 후 한 번도 탈당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국정농단 사태에도 탄핵에 찬성만 했을 뿐 다른 정당에 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만 걸으며 평생 주류의 삶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는 나경원. 이번 패자부활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